네, 반갑습니다. 자, 성투사의 이슈 진단 시간입니다. 오늘 썸네일 보고 들으셨겠지만 오늘 다뤄볼 이슈 진단은요, 아주 짜증나는 거예요. 네, 뭐냐? 바로 반도체 관세. 와, 이 반도체 관세에 대한 부분인데 얼마를 매기느냐? 무려 이렇게 해서 300%. 네, 여기 써 있죠? 300%. 언제까지요? 다음 주, 네, 또는 다다음 주. 할 수 있다. 네, 할 수 있다입니다. 할 수 있다. 네, 그럴 수 있다. 네, 트럼프가 지금, 네, 화를 내고 있어요. 행정 서류를 들고 있고요. 반도체에다 매기겠다. 자, 반도체 관세 300%. 과연 정말 가능할 것인가? 또, 이렇게 되는 거에 따라서 우리나라는 뭐 면제가 된다, 안 된다, 뭐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가능하겠는가? 이런 거 좀 오늘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이 부분들 체크해 보자고요. 네. 보시면은요, 관세 위협의 전개라고 되어 있죠. 관세 위협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됐는지 한번 알아보자고요. 자, 지금 핵심은 뭐냐면 단 열흘 만에 관세 위협이 100%에서 300%로 급등했다. 근데 솔직히 말해서요, 네. 솔직히 말해서 관세가 이거 뭐야? 관세가요 100% 하고 300% 하고 차이가 있다 없다? 차이가 없습니다. 차이가 없어요. 차이가 없다. 왜냐하면 이 관세, 이 수출입이죠? 네, 수출입은 50% 이상 넘어가면요. 50% 넘어가면 의미가 없어집니다. 교역을 하기가 어려워져요. 교역 불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교역 불가. 왜냐면 제품값의 50%나 더 내고 물건을 살 사람들은 별로 없거든요. 그럼 49%는요? 뭐 똑같겠죠. 59나 40이나 뭐 그게 그겁니다. 그게 그거라서 상식적인 수준을 뛰어넘게 되는 관세가 나오게 되면 이거는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100% 관세를 매기나 300% 관세를 매기나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 자, 이 100에서 300으로 넘어가는 이 관세 급등 포인트 왜 이렇게 하느냐 이거죠. 자, 8월 6일입니다. 8월 6일 날 100% 관세 계획을 최초로 발표합니다. 근데 약간 뜨뜻미지근했나 봐요, 기업들이. 그래서 8월 15일 날 최대 300% 관세 언급을 하는 거죠. 15일, 이제 16일, 우리나라는 16일쯤 되는 것 같은데요. 15일, 16일 최대 300%. 반도체 관세 300%까지 매길 수 있다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시장 반응 어땠느냐? 반도체 지수가 2.2% 정도 급락세를 보입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입니다. 반도체 관세 매기는 어떻게 하면 좋아? 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떨어졌어요. 근데, 엔비디아 1% 정도? 네. AMD 1% 정도? 네. 뭐, 그냥 그래요. 뭐, 평상시 같은 그런 느낌이죠. 실제로 경제 지표가 별로 안 좋게 나왔잖아요. 뭐, 소매 판매라든지 또는 PPI 지표가 높게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부담감이 아니겠냐. 이거 기술주죠. 왜 기술주들이 부담을 가지게 되죠? PPI 지표가 올라가면, 여러분 이거 잠깐 짚고 넘어갈까요? 자, CPI라는 게 있고요. PPI라는 게 있죠. 네. 뭐냐? 네. 소비자 물가. 이건 소비자 물가. 그 다음에 PPI는 뭐예요? 생산자 물가예요. 생산자 물가. 자,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도매 물가라고도 부릅니다. 도매 물가. 자, 중요한 건 말이죠. CPI 지표는 괜찮게 나왔어요. 조금 떨어져서 나왔죠? 예상치보다. 근데 PPI 지표가 0.9가 나왔죠? 무지막지하게 올라갔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도매 물가, 생산자 물가, 물건을 만드는 사람들이 원재료 가격에 의한 상승을 통해서 가격을 올렸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100원에 만들던 걸 이제 200원에 만들게 됐어요. 그러면은 팔아먹을 때 어떻게 돼요? 250원에 팔아먹어야 되겠죠? 그럼 소비자들은 어떻게 해요? 옛날에 150원에 사던 물건이 250원에 나왔으니까 소비자 물가도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뭐냐? 소비자에게 전가시킨다. 가격 전가의 그런 사슬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도매 물가가 지금 상승을 해버렸기 때문에 CPI 지표도 또 올라갈 것이다. 그러면 연준의 입장에서 어떻게 되겠어요? 야, 물가 올라가는데 관세 영향 그대로 받고 있잖아.
CPI 지표 괜찮았다고? 이거는 아직 관세 영향 안 받아서 그런 거야. 이제 PPI가 관세 영향 받고 있어서 물가 올라갔으니까 이거 안 돼. 금리 인하 없어.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시장에서 어떻게 했어요? 0.5% B컷에 대한 가능성을 얘기하다가 싹 들어가 버리죠. 그리고 0.25로 다시 회귀하는 모습이긴 합니다.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 저도 금리 인하 할 거라고 생각되긴 합니다만은 점도표가 발표된다고 했죠. 9월달에 점도표가 발표되는데 이 점도표 발표에서 이 부분들이 조금 안 좋게 작용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 내용이 반도체 지수에 즉 기술주 급락으로 연결되죠. 금리 인하 가능성이 내려가게 되면 기술주도 같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 부분들이 잡아줬을 것이다 생각됩니다. 실제적으로 반도체 쪽 종목군들, 중요한 종목군들은 그렇게까지 큰 차이는 없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런 내용이 좀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봅시다. 두 번째 내용. 이번 정책의 핵심은 뭐냐? 이 정책이 도대체 300%라는 이 핵심적인 정책을 내세워온 그 이유가 뭐냐, 그죠? 선택의 갈림길이 되었다, 얘기죠. 선택. 야, 선택해! 뭐냐? 미국 내 생산 시 면제라는 게 붙어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 공장을 짓거나 공장을 지을 계획이거나 생산하고 있으면 면제. 해외 생산 시에는 관세다, 이거지. 자, 즉, 나에게 오라. 이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미국 투자, 공장 건설 시 관세를 완전히 면제해주겠다. 야, 그래, 니네가 공장 지을 시간이 필요하겠지? 오케이. 공장만 짓는다고 약속하면 관세는 면제해줄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해외 생산은 기존 방식을 유지 시 300%의 관세를 물리겠다. 즉, 이것은 누굴 노린 거냐? 누굴 노린 걸까요? 누구? 누구요? 중국이죠, 중국. 네, 중국. 중국을 노린 거다, 이 얘기입니다. 왜? 중국에 지금 반도체가 막 뛰어 올라오고 있거든요. 막 찾아 올라오고 있어. 지금 창시 메모리에서 HBM3까지 만들었다라고 얘기 나왔습니다. 샘플 단계이긴 합니다만 화웨이에게 샘플을 공급했다는 얘기가 나왔죠? 그럼 엄청 빨리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엄청 빨리 따라오는 요 상황이 벌어지니까 견제를 해야 돼. 근데 대부분은 중국이 인건비가 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요쪽에 있는 것들이 미국으로 넘어오면 짜증난다 이거죠. 네. 베트남 짜증난다 이거지. 인도 짜증난다 이거지. 왜? 우리나라에서 만들어라. 미국에서 만들어라.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 보세요. 베트남 관세 엄청 매긴다고 했었죠? 인도 지금 러시아와의 석유 거래 때문에 관세를 매기는 거지만 얘네들 관세 엄청 매겼죠? 중국은 뭐 말할 거 없고요. 자, 그럼 뭐겠습니까? 관련 있는 기업들, 뭔가 해외에 공장들이 있는 기업들에게, 국가들에게 관세를 세게 매긴다 이거죠. 재밌는 사실 아닙니까? 미국이 지금 이 중국이라는 놈을 염두에 두고서 쫙 때리고 있는 거다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중국을 피해가지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것도 지금 견제를 하고 있는 상태가 됐습니다. 그러면 미국 내 제조시설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이다 라고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이 되는 거죠. 자, 미국의 의도는 여기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정책의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미국이 지어라 아니면 뒤진다. 300% 먹어라. 네, 300%는 교역을 중단한다는 얘기입니다. 물건값이 3배를 주고서 물건을 사야 될 이유가 없거든요. 내가 100원짜리 만들었는데 이거 400원에 사야 되는데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교역이 안 된다라는 거가 되는 거죠. 즉 해외에서 생산한 거는 사지 않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네가 팔겠다면 300% 관세에 물고 들어와라. 아무도 안 하려고 하겠죠. 300% 관세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야, 그 정도 물바에 미국에다 공장 짓겠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기업들의 상황을 만들어 버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유 근데 지금 우리는 공장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야, 공장 짓는다고만 해도 약간 어음적인 성격이 있죠. 어음, 약속 어음. 옛날에 이제 이 어음을 줄 때는 어떻게 해요? 야, 너 일단 자제해줘. 내가 나중에 돈 줄게. 이게 어음이잖아요. 야, 일단 공장 짓는다고만 약속해라. 그럼 면제해주겠다. 여기까지입니다. 야, 투자 계획을 만들어야 되고 또 그래서 실제로 땅을 만들고 거기다 건물 짓고 하면은 면제해주겠다. 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반도체의 어떤 첨단 칩 그 자체를 미국에서 만들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트럼프의 이런 정책 포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글로벌 기업들은 대미 투자에 어떤 현황을 보여주고 있느냐 잘 아시죠? 주요 기업은 대만, TSMC,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보시면 돼요. 대규모 투자를 면제 조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TSMC는 일단 $1,000억 이상 네 했죠? 네, 삼성전자 440억 달러,
지금 공장 거의 텍사스 쪽에 파운드리 공장 거의 다 완성이 되어 갑니다.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38.7억 달러. 얘는 규모가 좀 작지만 뭐예요? HBM입니다. 얘는 파운드리. 그래서 실제적으로 뭐다? HBM 요쪽이기 때문에 38억 달러만 해도 괜찮다. 근데 이게 워낙 배짱을 튕겨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최태원 회장이 그랬잖아요. 우리한테 뭐 콩고물 떨어지는 거 보고 투자 확대를 해보겠다? 네, 그런 식으로 나왔거든요. 이게 기술력이 중요한 거예요. 네, HBM 쪽입니다. 자, 이런 식이죠. 이거는 근데 HBM 쪽에 공장 확대한다. 와, 하이닉스 죽이는데 2028년입니다. 28년 완공. 네, 목표죠? 네. 2028년이면 아직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물량이 딸려. HBM 물량이 딸릴 수밖에 없다. 근데 2028년쯤 되면 어떻게 될까요? 공급 과잉이 일어날 수도 있다. 중국이 치고 올라오는 것은 어차피 미국이 안 쓸 테니까 상관없겠죠? 네. 그래서 TSMC,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는 뭐가 될 가능성이 높다? 면제. 왜요? 하고 있잖아. 생산하고 있고. 또 더 투자하겠다라는 얘기가 또 나올 수 있죠. 특히나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파운드리 쪽에서 막 터지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이제 이런 HBM 쪽, 뭐 이 정도 한 뭐 5, 60억 달러 정도라도 더 투자하겠다, 공장 더 짓겠다라고 얘기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충분한 가능성이 있죠. 그렇다는 것은 기대치가 굉장히 커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파운드리에서 다 해요, 사실은. 네, 그래서 요 정도 상황이라면 야, 공장 짓고 있는데요, 뭐 좀 면제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나와서 얘네들은 면제가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네. 그러면 300%라는 그 관세에 대한 부분들은 뭐예요? 추가적으로 더 투자해줘라. 더 많이 공장을 지어라. 그런 식으로 협박용 모습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일단 300% 관세라는 것은 중국을 겨냥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숨겨진 리스크가 있어요. 무슨 리스크냐? 자, 일단 칩은 면제가 될 것 같아요. 300%든 10,000%든 뭐 50,000%든 간에 면제는 될 것 같아. 왜냐면 계속 말씀드렸죠. 얘네들이 이 칩을 안 받을 수가 없어. 왜냐면 마이크론 혼자서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근데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관세 해가지고 교육을 없애버리겠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같이 망하는 거거든. 면제해줘야 돼요. 자, 근데 해외 조립 완제품은 어떻게 될 것이냐? 해외에서 조립하는 거. 지금 장비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해외에서 이게 부품을 수입해가지고 국내에서 이제 미국에서 조립한다. 그것도 관세 매긴다고 얘기가 나왔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제품 뭐야? 스마트폰, 뭐 TV도 들어갈 거고요. 네, 등등등. PC, 네, 다 들어가겠죠? 왜? 반도체 칩이 안 들어가는 전자제품이 없습니다. 반도체가 안 들어가는 전자제품 보셨어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 다 포함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미국 수입 시 관세 부과 가능성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완제품에 대해서. 재밌는 얘기죠? 네. 자, 일단 핵심 칩은 면제야. 근데 요 칩을 써가지고 만든 휴대폰이나 TV나, 네, 뭐 PC 같은 경우 다 면제가 된다는, 그 관세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칩만 빼고 나머지에 대해서 관세를 매길 것이냐, 아니면 통째로 매길 것이냐, 이런 리스크는 아직 결정되진 않았어요. 어떻게 할 것인지 좀 봐야 되겠죠. 물론 이제 품목 관세가 내려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괜찮긴 합니다만 이것도 다른 국가들이 협상을 좀 잘해줘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 이게 리스크예요. 하나 더 봅시다. 네, 리스크를 하나 더 보시면, 자, 일단은 수혜자는 인텔이 됩니다. 요즘에 인텔 주가 계속 올라가죠? 네. 미국 기업으로 반사 이익이 기대되고 있다. 그래서 인텔 주가는 뭐 반도체 관세랑 관계없이 그냥 잘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인텔이 지금 현재 수혜자로 되어 있다. 자, 표적은 중국이다. 아까 말씀드렸죠? 미국 공장 없어서 관세 직격탄이다. 근데 중국 입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국 내 수요를 다 맞추기도 어렵다. 우리는 미국 시장 고려하고 있지도 않다. 관심 없다. 관세를 매기든가 말든가 나는 관계없다. 근데 얘네들은 뭐예요? 중국에서만 자급자족해서 먹고 살기는 어려울 겁니다. 네, 물론 중국에서 많이 팔면 세계 1등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요거는 발전이 없는 상황이죠. 해외 쪽으로 자꾸 수주가 나가야 되고 첨단 기술에 대한 요구가 들어와야 되고 연구 개발에 들어와야 되는데 요거 없이 그냥 간다. 지금은 관세 직격탄이니까 맞을 수 있는 상황이지만 실제적으로는 네, 미국과 거래가 없기 때문에 상관없다. 이런 식의 입장 표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뭐예요? 미국의 입장은 300% 관세이기 때문에 중국과는 거래하지 않겠다라는 의지의 표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질적으로 봤을 때 이 반도체 관세 300%라는 이 부분은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뭐 이런 다른 국가를, 이런 기업들을 타겟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뭐다? 중국을 타겟팅으로 하는 것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자, 또 한 가지 재밌는 것은요. TSMC가 대만이죠. 근데 중국은 뭘 해요? 하나의 중국 해가지고 대만도 우리 땅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TSMC가 미국에다가 투자를 확장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한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만 애들이 약간 움찔하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근데 뭐 투자를 해야지 어떡할 거야, 그죠? 네, 일단 뭐 그런 단계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자, 면제 기업은 한국과 대만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완제품 관세 불확실성은 여전히 잔존하고 있다. 근데 아마 이런 부분들은 해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조금 이따 소부장을 좀 볼 텐데 그쪽에서 이제 나오는 이야기들을 좀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봅시다. 소부장 기업들의 운명. 소부장 바로 나오잖아요. 네, 대기업의 미국행에 동반해야지만이 생존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든 하이닉스든 야,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합니다. 자, 근데 이걸 만들려면, 반도체 칩을 만들려면 뭐 전공정 장비, 후공정 장비 다 필요한데 요거 니네들 같이 가자 해가지고 동반적으로 미국에 같이 진출해 줘야지만이 생존이 가능해진다. 자, 동반 진출하게 되면 미국 내 신규 공급망 편입에 기회가 생기겠죠. 왜냐면 미국 내에서 일단 둥지를 틀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둥지를 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미국 진출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소부장 애들에게는 또 기회가 생겨요. 미국에 공장이 아직 없는 회사들 있잖아요. 그런 회사들. 최근에 많이 올라온 애들 있잖아. 그런 애들이 수혜가 될 수 있습니다. 또 미국에 공장이 있는 애들은 현재 거 갖다 쓰면 되잖아요? 라고 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 그 특강 때라든지 아니면 최근에 이제 우리가 반도체 기업들 매수한 것들, 소부장 종목들 매수한 거 보시면 주가 많이 올라간 애들, 걔네들이 다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어. 그래서 삼성전자든 하이닉스든 이렇게 라인을 따라서 보는 게 좋은데 지금은 삼성전자 쪽으로 대기업들,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수주가 들어오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연결고리가 더 높은 기업들에게 수혜가 될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라고 판단하시면 되는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국내 잔류, 고객사 이탈 및 경쟁 심화 위기. 국내에만 하겠다라고 하는 애들은, 위기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소부장 애들은 도태가 될 수 있어요. 미국에 같이 진출해줘야 되고, 대기업하고의 연결고리가 있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부흥의 시대는 끝난 거야. 어디랑 가야 돼요? 같이 대기업과 상생할 수 있는 거. 손잡고 가자, 애기야 가자, 할 수 있는 걔네들만이 상승할 수 있다는 포인트가 되는 거죠. 이 관세라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결론은 뭐예요? 공급망 전체 미국 이전에 가속화가 된다. 이제는 장비주들도 미국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얘기죠. 네. 그렇게 되는 부분이고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소부장 기업의 전략적인 전망을 우리가 좀 알아봅시다. 자, 단기적 동반 진출은 당연히 필수겠죠. 근데 장기적으로는 미국 기업과 경쟁을 해야 돼. 미국에는 소부장이 없느냐? 있죠. 미국에도 소부장이라고 있어. 우리나라는 소부장, 미국은 서부장. 네. 소부장은 뭘까요? 카우 부장인가요? 네. 네, 아무튼 소부장이 있어요. 어떤 애들이 있어요? 얼라이드 머티리얼즈. 얘가 1등이죠? 네, 1등. 네, 세계 1등. 램 리서치 많이 들어보셨죠? 네, KLA. 이 장비주예요, 장비주. 장비주인데 얘네들은 미국 주식을 사실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얘네들은 뭐 그다지 눈에 안 들어오죠. 왜냐면 보세요. 지금 현재로서는 고객사와 함께 진출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즉 삼성전자가 가요. 근데 그동안은 미국 장비 안 쓰고 국산 장비를 썼다 이거야. 그러면 미국 장비를 사용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겠지. 왜? 테스트를 해야 되거든요. 신뢰도가 아직 없잖아.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봐야 돼요? 야, 우리 거 쓰던 거 일단 써야 될 것 같아. 그래서 고객사,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와 함께 진출하게 되면 관세 회피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야, 내가 지금 니네 공장을 확장하려고 하는데, 미국에서 공장 지으려고 하는데 이 장비가 필요하다. 야, 미국 장비 써! 라고 얘기했을 때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아니, 그거는 아직 테스트가 안 됐잖아. 지금 이 장비를 써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을 때 나한테 도움이 됐었던 걸 지금 쓰겠다는 건데 니네 거는 이제 테스트 해봐야 될 것 같아. 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하도록 해가 되는 거죠. 왜냐면 남의 장비 써가지고 괜히 불량이 나오면 어떻게 돼요?
막대한 생산 차질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충분한 테스트를 거친 다음에 진행되기 때문에 뭐라고요? 장기적으로는 미국 기업과 경쟁이 있을 수밖에 없다. 얘네들 같은 경우도 일단 기회가 되는 거죠. 오, 삼성이 들어온다고, 하이닉스 들어온다고, 공장 커진다고, 야, 그렇다면 우리도 한번 걔네랑 컨택해보자. 라고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왜? 미국 내에 있으니까 가격 장비 더 싸게 해줄게. 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동반 진출은 필수지만 장기적으로 경쟁한다는 것은 무슨 경쟁이에요? 가격 경쟁. 현지 기업들과 어떻게 가격 경쟁할 것이냐? 그럼 현지에다 공장을 세워야 되지. 소부장 애들이 지금 이런 단계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미 미국에 공장이 있는 소부장들은요, 아무 상관없어. 그냥 그대로 쭉 가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장기 리스크가 미국 정부 자국 기업 육성 정책으로 경쟁이 심화될 것이다. 조선 같은 경우도 그거잖아요. 네, 미국 기업 써라. 미국 사람 써라. 미국 자재 써라. 네. 반도체도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기술 이전해줘라. 이건 안 되겠지만, 네, 그럴 수가 있어요. 자, 결론은 뭐예요? 기술 초격차가 없는 기업은 현지 경쟁에서 도태될 것이다. 가격이 비싸더라도 또는 한국에서 들어올 수밖에 없더라도 미국 기업과 상대가 안 돼. 라고 한다라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비슷한 수준이야. 근데 미국 기업이 있어. 그럼 어떻게 돼요? 가격 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운송비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관세가 붙겠죠? 네, 그러면 밀릴 수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현지에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소부장 기업들은 미국 시장에 진출을 해야 되거나 또는 진출 계획이 있거나 이미 진출해 있거나 이런 기업들 중요하고요. 또 그런 거 다 없다. 근데 삼성이나 하이닉스나 이런 대기업에서 얘 거는 꼭 써야 돼. 이놈 장비는 꼭 써야 돼. 이런 애들이 있다고요. 그런 애들은 여러분들에게 수혜를 줄 수 있는 요소가 된다라고 보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내용은 여기가 전부 끝이에요. 네, 끝이고요.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네, 이 반도체 관세에 대한 이 300%, 이 수치는 의미가 없어요. 이건 의미가 없습니다. 의미가 없는 수치고, 트럼프가 막 뭐라고 하더라도 이거는 신경 쓰실 필요는 사실은 없습니다. 대신에 중요한 건 무엇이냐? 삼성전자나 삼성이나 하이닉스는 관계가 없어요. 소부장이 문제지, 소부장. 그죠? 소부장이 문제인데 이 소부장 애들 다시 말씀드리면 관세 300%는 의미는 없습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도 큰 의미는 없어요. 문제 없을 겁니다. 다만 장기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 분명히 경쟁력을 갖춰야 된다는 거. 이 부분 체크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반도체 아성이 삼성이나 하이닉스 쪽에서 무너질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뭐 중국의 창신 메모리가 치고 올라와가지고 갑자기 HBM5를 만들었다. 그래도 무너질 가능성이 없습니다. 왜냐면 얘는 중국 실어거든. 중국 실어 해서 교역을 망가뜨린 상황이기 때문에 네, 중국이 따라올 리도 없겠지만 따라온다고 하더라도 미국과의 거래가 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자, 그렇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삼성이나 하이닉스가 계속적으로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그런 부분이 되는 거고 한 가지만 보너스로 더 말씀드리면 HBM4가 나오기 시작하면 네, 반도체 판도가 바뀌게 될 겁니다. 이 부분도 여러분들 꼭 명심해서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시겠죠? 네. 여기 이 보너스를 하긴 좀 부족한가요? 네, 그냥 간식거리. 네. 자, 그 정도로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오늘은 네, 여기까지 이야기해 드리고, 반도체 관세 300%, 이야, 큰일 났다가 아니라, 네, 이렇게 되고 있다라는 것 정도만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해 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번 이슈가 또 생기면 그때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